안녕하세요. 아르케랩 입시연구소 공혜림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곧바로 9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각 시도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수시박람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특히 매년 7월 말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시박람회에는 정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시박람회는 단순히 가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지 준비를 하고 가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박람회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시박람회가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수시박람회는 여러 대학의 입학처가 한자리에 모여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수시 모집 정보를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별 입학상담 부스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대학의 부스를 방문해서 올해 전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입학처 관계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수시박람회에 가야 할까요? 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수시박람회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이 부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박람회에 가면 긴 시간 기다려서 상담을 받고도 정작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간다면 짧은 상담 시간 안에서도 지원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꽤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시박람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 단계부터 현장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처에서 근무할 때 수시박람회 상담 부스에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님께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 성적으로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신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입학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 현장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또는 지난해 입시 결과만으로 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왜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시는 매년 달라집니다. 지원자 집단의 구성이 바뀌고 경쟁률과 성적 분포 역시 해마다 변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성적이라고 해서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학생부의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학업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보여줬는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학생마다 전부 다릅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 하나만 놓고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람회 상담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학생부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격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대학이 현장에서 특정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단정하면 입시 공정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현장에서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면 수시박람회에는 왜 가야 하나요? 수시박람회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 대학의 올해 공식 정보를 폭넓게 확인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형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집 인원은 왜 변했는지, 신설되거나 개편된 학과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지난해 입시 결과를 올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한 정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으러 가는 겁니다. 사실 전형 방법이나 모집 인원은 모집 요강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요강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나와 있어도 왜 바뀌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박람회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과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올해는 불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이동했을 수도 있고 학과나 단과대학의 구조가 개편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학과의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무조건 높아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자가 함께 늘 수도 있고 전형 방법이 달라지면서 지원자의 구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입학처 관계자에게 변화의 배경과 해석 기준을 직접 질문하면 모집 요강에서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을 알아야 지난해 입시 결과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올해 지원 양상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수시박람회에 왜 가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박람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비교하고 모집 요강만으로 알기 어려운 정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걱정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처 관계자를 만나면 도대체 무엇을 질문해야 하지? 처음 박람회에 가시는 분들은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람회에 가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대학과 학과 그리고 지원 전형을 어느 정도 좁혀두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이 좋을까? 박람회에 가서 지원대학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수시 박람회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처음부터 찾아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A대학 경영학과, B대학 경제학과, C대학 미디어학과를 보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 정도까지 미리 좁혀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학과에는 어떤 학생이 잘 맞을까? 올해 이 전형에는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비슷한 학과처럼 보이는데 교육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심 대학과 학과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질문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면 대학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올해 합격을 보장하는 확정표가 아닙니다. 지원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합격성과 자신의 내신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내 성적과 지난해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본 다음에 박람회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지난해 기준으로 합격성 근처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또는 올해 모집 인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졌나요? 올해 전형 방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최근 3개년 충원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식입니다. 단순히 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박람회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으로 상담하면서 오히려 제가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바로 복수전공이나 전과처럼 입학 후 활용하게 될 학사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찾아보면 복수전공, 다전공, 전과, 복수학위와 같은 학사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복수전공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학과는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제한될 수도 있고 신청할 때 일정한 학점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공 수업의 수강 인원이나 졸업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조건을 질문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신청할 때 필요한 학점 기준이 있나요? 복수전공 학생도 전공 수업을 수강할 때 별도의 제한이 없나요? 특정 학과는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제한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대학에 합격한 다음의 문제인데 굳이 수시박람회에서 물어봐야 할까요? 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수시 지원 전략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나 전과가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 알면 대학과 학과를 비교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학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최종 대학을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수시에서는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대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대학의 입결이나 인지도가 비슷하다면 복수 전공 복수하기 학과 간 이동 가능성과 같은 제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과 진로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끝은 아니니까요. 입학한 뒤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진로가 달라졌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학들도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과 직접 관계없는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시박람회에 가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람회장의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상담할 대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박람회에서는 모든 대학의 상담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가 많은 대학은 대기 시간이 길고 상담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1순위 대학, 시간이 남으면 상담할 2순위 대학, 상담은 받지 않고 자료만 가져올 대학,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모든 대학을 똑같이 보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 대학부터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충분히 준비했더라도 대학의 답변이 기댈 만큼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대학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고 상담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입시 결과나 전형 변화의 배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대학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까지만 짧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현장에서 이 정도 범위까지 안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대학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이 끝난 직후 답변 내용을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학의 상담을 연이어 받다 보면 나중에는 내용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어느 대학에서 들었지? 이 모집 인원 이야기는 A 대학이었나, B 대학이었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상담이 끝난 직후 바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메모를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상담자의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이나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박람회 상담은 지원 전략을 점검하는 참고 과정이지 대학의 공식 문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시 박람회는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정답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학의 올해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지원 전략을 정교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박람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박람회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한다면 수시 박람회는 분명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방문한다면 긴 대기 시간과 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들은 내용을 절대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모집 요강과 대학 홈페이지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시 지원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수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시박람회는 많은 대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무엇을 물어볼지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얻어가는 정보에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리하고 입시 결과와 전형 변화를 미리 살펴본 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입시 칼럼과 대학별 전형 정보는 아르케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아르케랩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르케랩 입시연구소는 앞으로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입시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케랩 입시연구소의 공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